네, 10시 30분 구간 외국인과 기관 수급 통해 오늘자 시작게이트 함께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프로 참결러죠. 김민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일 배당락입니다. 네. 배당락 당일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의견은요? 네, 가장 좋은 전략은 그냥 휴가 가는 겁니다. 네, 뭐 시장을 봅니까? 예, 그냥 네. 이 재미도 없는 시장 네. 떠나야겠죠.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다 이제 배당락 관련된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배당락이라고 하는 건 일괄적으로 또 연말 앞두고 기준을 맞춰서 했었는데 이게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대규모 배당락이 나오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자율에 따라서 배당을 주고 그게 내년 2, 3월 달에 이사회 결의 나오고 그다음에 이 기준일을 정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이제 앞으로 점점 없어진다라는 쪽에서 일괄적인 배당락 관련된 대응 전략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배당 기사들도 변하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배당락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배당락을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을까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0종목은요.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자닉스 종목들을 동시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 뒤를 잇는 것도 역시 반도체 장비주 테크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을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엔캠까지 담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도 HLB, 제약바이오도 오늘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방산주 아직은 눌리고 있지만 종목 한 종목 편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종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외국인 수급의 좀 특징,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대표님. 사실 오늘은 전통적인 대장주, 시총 상위주로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들이 그동안 최근 시장의 상승을 대변해주고 뒷받침해준 테마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 좀 배당락의 특징이라고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주가는 왜 빠져요? 그렇죠.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냥 저가 매수 살짝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특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한국의 가장 큰 투톱이죠. 이거를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게 더 짜증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오후장까지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가면서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전반적인 기조는 외국인들 매도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뭐 특징적으로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뭔가 지금 우리도 AI 시대에 뭐 할 수 있는 것들 그쵸. 그게 조금씩 부각되는 것 같네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시장의 특징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효해 있는 종목 HLB에 집중하고 싶어요. 네. 장 초반에 6%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급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사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우려감을 좀 덜어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바이오주 걱정이 많았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벤트보다 매크로 지표가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불안해라고 하면서 좀 주가가 못 가던 부분들이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가오는 일정들 뭐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FDA 관련된 쪽에서 승인 날짜가 그다음 승인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조금 더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게다가 또 그동안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개인 매물들이 나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차지하는 과정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럼 단독적으로 홀로 또 HLB부터 다 강하겠느냐? 아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그 시장을 견인하는 것보다 바이오주의 가장 큰 환경들 매크로 지표에 대한 변화들이 좀 완화되기 시작해야 탄력을 더 붙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알테오젠이 네.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또 같이 바이오 쪽에서는 보시면서 나머지도 같이 챙겨보는 전략들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HLB로 드렸으나 답변은 알테오젠으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알테오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시간 제약바이오 관련 주목 가지고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0번째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집중 조명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가장 많이 두드려 맞은 게 방산주입니다. 네. 그만큼 정부 정책, 정부의 지원이 가장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전국 불안이 지금 빠르게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만큼 방산주 당분간은 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외국인은 지금 왜 담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싸니까요. 네. 일단 성장과 관련된 앞으로 향후 수준은 좀 불투명해졌는데 네. 그래도 기존에 받았던 수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역대 최대치를 가지고 실적을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실적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대는 역시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거를 가만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못합니다. 네. 이번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빠졌다가 돌리는데 저항대를 돌파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고 저항대 맞고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계속 저희가 노릴 거는 하락 시에 그리고 또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구나. 당장에 대해서 부각받지는 않는구나 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하락 시에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지. 예, 지금 쪽에서 강한 무슨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또 이제 정치 한적이 또 되기 시작해야 뭐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밀리면 저점 매수 한정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한 게 지금의 방산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제가 오늘 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 질문을 고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대표님은 혹시 이 중에 선택을 하게 되실지 대표님의 원픽을 공개해 주시죠. 외국인들 사는데 네. 그래도 반갑다라고 하는 종목이 저 넘버 2 예, 하이닉스 쪽에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가장 원픽으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 쪽에서 연결되는 테크윙이 예, 가장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된 쪽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테크윙이 왜 올라갔느냐라는 네. 쪽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강점들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 HBM의 강자라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연결되는 테크윙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이 좀 여러 번 돌아갔어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호재가 들려오지는 않았고 국내도 네. 마찬가지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테크윙 같은 반도체 장비주에 좀 상승세를 시원하고 있는 그 요소가 궁금해요. 한국이 네. 그래도 AI 쪽에서 변방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래도 HBM은 못 참습니다. 이거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럼 가장 주도적인 흐름은 하이닉스고 그와 함께 또 같이 HBM을 또 수율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테스트 장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중에서 오늘 보면 테스트 관련된 장비들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년도 AI다. 예, 그런 쪽에서 그와 관련된 지금 나오는 테크윙의 강점들도 거기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큐브 프로버죠. 네. 특히 핸들러와 그리고 프로브를 같이 결합을 해서 거기서 가장 시너지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할 일이 많은 회사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의 주도 테마도 AI다. 그런 관점에서 테크윙 장비주에 주목해보자라고 토픽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 실시간 구간 기관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기관의 순매수 탑10 바로 열어보시죠. 기관 역시 1, 2와 2위는 오늘 부동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수까지 좀 강하게 끌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현대차까지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대표적인 강달러도 수출 대표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엔화까지 동동 약세를 보이자 그 강달러 효과가 조금 희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달러에 의해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간밤 사이에 신세계와 알리의 조인트 벤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CJ 대한통운과 이마트 관련 종목까지 기관이 담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종목까지 추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종목씩 함께 평가해 보시죠. 먼저 6위에 있는 이슈의 중심 이마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조인트 벤처 설립,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지 저희는 분석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시장이 이제 좀 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당장의 이마트의 변화보다는 일단 이마트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변화가 신세계가 앞으로 G마켓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알리바바와 협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쪽에 대한 변화까지 끌어낸다. 그러면 이마트도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그거는 솔직히 조금 너무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변화는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 하나라도 장기 어떤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확대 해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마트에 대한 기대감들은 앞으로 더 어떤 신세계 그룹이나 아니면 정용진 회장의 어떤 입장들이 표명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이마트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고 싸지만 아직 변화가 되기에는 조금 더 스토리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한 뚜렷한 시너지가 구체화돼서 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10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을 좀 체크해 보고 싶어요. 2차 전지 대장주기도 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대거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담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것 같거든요. 네, 대거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는 들어오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책이 아무래도 이게 너무 그 IRA 폐지는 좀 약간 수정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AMPC 관련된 쪽들은 유지할 것 같고 뭐 아직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불안한 눈빛과 흔들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네. 2차 전지를 봤었을 때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강하게 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러 가지 수주 특히 노스볼트가 흔들리다 보면 이제 배터리 유럽 쪽도 그렇고 다 어디서 받겠니? 나야 나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면서 조금씩 또 어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어떤 결정이 트럼프 정책으로 확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하락할 때마다 조금 밀려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시간이 어떻게 또 아직까지 그렇죠. 취임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해 보시고 약간 급하지 않게 대응하신 전략들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불안도 공존한다라는 게 지금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과연 이 기관이 담고 있는 10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대표님의 탑픽 꼽아주시죠. 네, 아까 실수를 할 뻔했네요. 워낙 1, 2위에 다 외국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 사랑 SK하이닉스 그대로 픽으로 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거 반갑다라는 네.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년도 실적의 방어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메모리 업황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을 통해서 그리고 또 HBM과 함께 실적의 변화가 특히 이제 커스텀 HBM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맞춤형 HBM이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쪽도 확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쪽에서 하이닉스를 그냥 반도체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요. 네. 그냥 힘들고 어렵다.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모아가셔도 나중에 변화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매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아직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들도 끼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리고 또 HBM 시장 쪽에서 약간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밀린 한 42%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뭐 이제 정확한 수치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강한 엔비디아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영향력들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조금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더 주도할 것이다.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옥석 가리기를 가려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오늘은 고르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크윈 대 SK하이닉스. 도대체 이 중엔 어디를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둘 다 좋아하니까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먼저 픽한 거 테크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초과 수익률 이런 쪽에 대한 관점들. 그래서 테크윙을 바라보는 입장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어떤 큐브 프로버의 입장이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아까 장비 쪽은 같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할 때 좀 더 탄력적이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테크윙이 지난번 고가대 라인까지 생각하게 되면 47,500원대가 있는데 네. 500원 빼서 47,000원대 목표가로 삼아보고 그 정도까지는 한번 그래서 월초에는 또 뭔가 주도적인 흐름들이 막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까지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둘 다 좋다. 하지만 오늘 테크이 47,000원까지 공략해보자 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10시 30분간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함께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민수 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